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1월 31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 가격이 조금 상승했다면서요, 이번 주에요. 예,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가 전주에 50만 원이 빠졌다가 다시 바로 올랐어요. 네. 그 이유는 정부 지자체 보조금이 1월 30일부터 인천은 시작됐고 서울은 그보다 일주일 더 앞서서 시작됐거든요. 전국적으로 지자체 보조금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넘버가 굉장히 지금 딸리는 상황이 됐어요. 네. 예. 개인 소형부터 시세를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9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50만 원. 전주 대비 5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 같은 경우는 지자체 보조금이 시작되면서 2,700에서 다시 50만 원이 올라서 2,750만 원으로 상승됐는데 다음 주에도 역시 상승폭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4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3,400만 원, 출애라 5,300만 원, 5톤 덤프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 보조금을 받으려 그러면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반기께 거의 대수가 꽉 찼나 봐요. 네.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시는 분은 3월 달 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3월 달이 넘어가 버리면 상반기 거는 끝나고 후반기에 다시 신청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는 분들이 꽤 많네요.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보조금이 끊겨가지고 차는 주문해놓고 기다린 분들이 지금 보조금이 시작되자마자 시작되니까 많이 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 채운 게 거의 60~70%가 다 만료가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은 금액 중에서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네. 예.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다른 면허권은 큰 틀의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소폭 오를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화물차 거래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분은 65년생이신데 1월 10일경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가지고 저희하고 상담을 했는데 차종 선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1톤 포터 봉고 전기차로 상담을 하셨는데 제가 좀 기다리셨다가 2월 초면은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니까 기아에서 나오는 PV5를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은 기다렸다가 차는 선 주문해 놓고 기다렸다가 지자체 보조금이 실시되자마자 저희한테 이제 면허권을 사러 오셔가지고 면허권을 사가지고 지금 구청에 인가가 들어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준비하는 기간에 그 차량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차로 하는 게 영업용은 최단성이 맞을 것 같다 해서 확신이 사가지고 오신 거죠. 지금 PV5를 굉장히 많이들 지금 선호해가지고 계속 찾아오시는데 소상공인 지원까지 합치면 거의 2천만 원 이상이 보조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차 가격이 포터 가격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은 PV5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주문을 해야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반기에 보조금이 끝나버리면 후반기로 넘어가니까 또 기다리셔야 되니까 빨리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PV5가 어떤 업무에 적합한 차종인가요? 예, 전에 다마스, 나보가 했던 물동량을 이 차가 다 맡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차의 장점은 한 번 충전하면은 400km를 간다고 그래요. 400km 가니까는 웬만한 거리는 왕복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충전하게 되면 지방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에 나왔던 전기 화물 포터보다는 월등한 거죠. 예. 400km면 많이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죠. 지금 택시가 거의 450km 정도 나온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택시 정도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 차가 앞으로 많이 판매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나보 다마스 시장을 거의 이 차가 대체를 할 것 같아요. 예, 예. 대표님, 오늘은 요즘 도로 위 화물차는 여전히 많은데 그 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일 누가 버티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개인 소형 화물 현장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젊은 층은 거의 진입을 안 하고 정년퇴직이나 명퇴해서 오시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젊은 분은 한 달에 1명, 2명 정도 온다면은 명퇴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주류를 이룬다고요. 이분들도 노후에 뭔가 일은 해야 되는데 큰 욕심 내지 않고 그냥 일정 금액만 벌면 된다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 이 차를 시작해서 큰 돈 벌려고 하시고 뚜렷한 생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네. 지금 그 화물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화물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했던 일을 포기를 못 하시는 거죠. 비전이 없는지 뻔히 알면서도 포기를 못 하고 현 상태 유지라도 하자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완전히 일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분들은 어느 정도 본인 일거리도 있고 이러는 요령을 알아서 그래도 일정 금액을 맞춘다고요. 그렇지만은 새로 진입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오셔야만이 낭패를 안 본다고요. 네. 예, 예. 젊은 기사들이 화물차를 안 하거나 떠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벌이가 적게 된다는 거. 그리고 주위에서 듣는 얘기가 화물차 잘 돼서 화물차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했던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귀동량으로 듣고 인터넷상이나 이렇게 많이 접해, 매스컴에 접해도 화물은 장래성이 없다는 쪽으로 자꾸 이제 접혀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젊은 층은 거의 진입을 않는데, 가끔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내가 일을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낸다는 그 구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해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래도 잘 적응을 하시더라고. 네.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해서 오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소일거리 그냥 나와가지고 놀기 뭐니까 심심풀이로 그냥 이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예, 예. 예전과 비교했을 때 화물차 시장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뭔가요? 화물차 시장의 양극화가 시작된 거죠. 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래도 수익을 올리는데, 아예 일을 안 하거나 수익을 못 올리는 구조는 일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긍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래도 본인들이 일을 만들어서 하는데, 긍정적이 못하신 분들은 좋은 일거리만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는 아예 일거리 자체가 없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적응을 못하고 파는 거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죠. 네. 예, 예. 경기 불황이라서 못 버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경기 불황이 심해도 기존에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단적인 예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또 뭔 이상한 얘기 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일을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올리는 분들도 주위에 많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꼭 차를 사지 말고 일단 체험을 하고 차를 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본인에 맞지도 않는 차 사가지고 낭패 보지 말고 돈 내고라도 선탑을 해서 내 체형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서 그런 차종을 선택해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예. 네. 화물차 운임 구조가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화물차 운임 구조가 지금 현장에 내려가는 것은, 지금 주선사들에서 오달 받았고 움직이는 체계가 완전 지금 붕괴가 돼버린 거죠. 네.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주선사에 의지하다 보니까 주선사에서 화물차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나쁜 말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본인들 수익은 챙기면서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은 주선사들은 자기네들 이속만 챙기고 밑에까지 내려가는 구조에서 기사분님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생각지 않고 윈윈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오다 나오면 자기가 뛸 것 뛰고 그냥 내려보내갖고 가면 가고 안 가면 말고, 쉽게 말해서 10만 원짜리 오다를 받아가지고 6만 원, 7만 원, 그래서 5, 6만 원을 떼먹고 보내도 그걸 잡아서 가는 기사분이 있으니까 그 금액에도 맞는가 보다 해서 자꾸 장난질을 치잖아요. 그래서 기사분들이 안 잡으면 또 슬그머니 올리잖아요. 10,000원 올리고 10,000원 올리고 잡을 때까지 계속 올리잖아요. 이게 이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현장을 버티는 기사들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현장을 버티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의 노하우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버티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 내 일에 만족을 하고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은 그래도 버티는 거죠. 일을 찾아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오는 거 좋은 것만 골라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네. 화물차 시장이 좀 모순된 게 많아가지고 이 일을 자식이나 후배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권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한 거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네. 아들아 개인 택시도 괜찮은가 하라 그러지만은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런 애가 극히 없죠. 부모님이 하던 게 좋은 일자리하고 포함돼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올리는 일자리가 있다면 당연히 아들한테도 물려주죠. 아빠가 이거 해서 괜찮으니까 아빠가 관둘 테니까 네가 해라 해가지고 하는 자제분들도 가끔 있는데 극소수란 얘기죠. 거의 아버지가 해서 아버지가 했을 때 안 되니까는 아들은 아예 이거는 하지 말라 그런 쪽으로 말리는 거죠. 네. 그럼에도 화물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마땅한 일자리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도 화물은 나와가지고 본인이 긍정적으로 본인이 만들어 가면은 어느 정도 승산은 있다고 봐요. 본인이 만들어 가지 않고 우연을 바라고 뚝 떨어지는 걸 기다리면은 이거는 화물차 허세는 안 되지만은 본인이 희망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화물업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 앞으로 개인 소형 시장에 희망은 있다고 보십니까?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게 되면 이 시장은 영원히 붕괴되고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젊은 층이 유입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이러게 되면 이 화물은 다시 살아나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한 화물 시장을 정부가 조금 개입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면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가 당연히 개입을 해가지고 화물시장 동향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금 기사분 한 분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일을 해서 몇 시간 일해서 얼마 벌어간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기사든지 일만 열심히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벌어갈 수 있다는 그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체계가 없으니까 우후죽순으로 주선사에서 끌려다니니까는 발전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화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새벽 배송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새벽 배송 같은 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빠른 배송이 없어요. 네.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시킨 물건 아침이면 도착돼서 딱 집에 도착돼 있죠. 네. 저도 스스로 놀랄 때가 많아요. 가끔 물건을 시키면 저녁 늦게 시켰는데도 아침에 되면 현관에 딱 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최스피드 시대로 가니까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그 시장에 접근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승산은 있지 않냐 이렇게 봐요. 예. 그래서 좀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면 화물 시장도 좀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많은데 그 개선이 좀 더디게 되는데 지금 젊은 층이 유입해서 이 구조를 바꾸게 되면은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으라고 봐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1월 31일입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가 50만 원 상승했고요. 나머지 화물차들은 번호판 가격이 변동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물차는 많은데 화물 일 하려는 분들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아마 화물 시장이 너무 모순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뭐 고정이 지나면 간담회도 좀 청원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지였습니다.